그날 밤 서울의 대형 병원 복도에서 지혜는 커피잔을 쥔 채 서 있었다. 형광등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피로와 절망이 스며들어 있었다. 남편 민우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입원한 지 벌써 3주째. 기계 소리가 울리는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지혜는 잠시 숨을 돌리러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들은 대화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간호사 2명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218호실 환자랑 똑같이 생겼어. 수염만 없고 살이 좀 더 붙었다면 진짜 쌍둥이 같았을 텐데 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218호실, 바로 민우의 병실이었다. 그녀는 설탕통을 만지작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경기 시골 진료소에서 봤어. 창백한 피부, 회색빛 파란 눈, 그리고 항상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진지한 표정. 소름 끼쳤어. 지혜의 손이 떨렸다. 민우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형제자매가 없다고 믿어왔다. 가족 사진 한 장 없고 과거를 물어보면 너만 있으면 돼라고 웃으며 넘기곤 했다. 하지만 그 간호사들의 말은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지혜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니라 숨겨진 혈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민우의 병은 갑작스러웠다. 처음 기절했을 때는 웃으며 넘겼다.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지혜가 달려가 보니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아침 안 먹어서 그래라고 민우가 약하게 웃었지만 그 후로 반복됐다.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피로가 쌓여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지혜가 몰래 봤을 때 그녀는 직감했다. 뭔가 잘못됐다. 동네 병원에서 전문의로, 결국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혈액검사, 골수 생검, 스캔. 매 단계마다 희망이 조금씩 깎여나갔다. 민우는 여전히 농담을 던지며 괜찮아, 나 강해라고 했지만 미소 뒤에 숨긴 공포가 보였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그들을 앉히고 말했다. 민우 씨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지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설명을 듣자 공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골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부족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몸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중이었다. 희귀하고 치명적인 병의 수혈, 면역 억제제, 항생제가 치료법이었지만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최선이었다. 그리고 기증자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형제자매가 가장 좋다고 했다.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의사가 물었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의 눈에 스친 아픔이 지혜의 가슴을 찔렀다. 민우는 갓난아기 때 버려져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다 성인이 됐다. 미스터리 맨이라고 자주 하곤 했지만 이제 그 농담은 비극이었다. 가족이 없다는 건 기증자가 없다는 뜻, 희망이 사라진다는 뜻. 지혜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민우가 점점 쇠약해지는 걸 보며 그녀는 밤마다 병실 의자에 웅크려 앉아 온라인 포럼과 의학 논문을 뒤졌다. 기증자 등록 시스템이 있지만 혈연 없이 매칭은 드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해라고 했지만 지혜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민우는 그녀의 전부였다. 목공의 장인으로 나무를 다루는 그의 손, 톱밥 묻은 머리로 웃는 모습, 편두통 날 그녀의 등을 문지르는 따뜻함. 그 빛이 꺼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 병원의 침묵은 무거웠다.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종류. 민우는 이제 숟가락 들 힘도 없었고 목소리는 속삭임이 됐다. 피부는 잿빛,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었다. 친구들은 방문 대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포기할 때가 됐어 라는 말에 지혜는 속으로 외쳤다. 너희가 민우를 알아? 나를 믿게 한 남자, 우리 식탁을 직접 만든 남자, 내 삶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이 피로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복도로 나와 커피를 사러 갔다. 카페테리아에서 다시 그 대화를 들었다. 민우 톰슨. 아니, 톰슨이 아니라 민우 김씨지. 그 환자, 페어헤이븐 진료소에서 본 그 남자랑 똑같아. 맞아, 체격, 눈빛,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닮았어. 쌍둥이 같았어. 지혜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즉시 결심했다.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어딘가에 답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민우의 이마에 키스하고 속삭였다. 곧 돌아올게 경기 시골로 차를 몰았다. 페어헤이븐 대신 평화마을 진료소로 40분 거리. 진료소는 조용했고 데스크에 나이든 여자가 친절히 물었다. 지혜는 민우의 외모를 설명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 박 씨예요. 마을 외곽에 살아요. 주소 쪽지를 받아들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승호의 집은 자갈길 끝에 소박한 목조 집이었다. 도구와 장작이 쌓인 솔직한 삶의 흔적. 문을 두드리려 하자 문이 열렸다. 승호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폭풍 같은 회색 눈, 조용한 진지함. 민우가 시골에서 자랐다면 이런 모습일 터였다. 지혜가 말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내 남편과 혈연일지도 몰라요. 승호의 눈이 좁아졌다. 지혜는 설명했다. 병원, 민우의 병, 간호사들의 말, 승호가 팔짱을 꼈다. 난 입양됐어. 과거는 모르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DNA 검사 해볼래요? 부탁이에요. 승호가 숲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다. 이 만남이 희망이 아니라 배신의 문을 열 것임을. 승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안정적이고 차분했다. DNA 검사를 약속대로 했고 결과는 반형제였다. 49.8% 일치.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민우가 골수 이식이 필요해. 형제 매칭이 최고야. 검사 받아줄래? 승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 병원은 HLA 타이핑을 했고 승호는 완벽한 매칭이었다. 지혜는 기뻤지만 승호의 눈에 스친 그림자가 이상했다. 수술 날이 다가왔다. 민우는 약해졌지만 지혜의 손을 잡고 웃었다. 항상 잘생겼지. 지혜가 울음을 삼켰다. 항상 승호는 아침 일찍 왔지만 수술 직전 갑자기 사라졌다. 지혜가 찾았을 때 그는 병원 밖에서 서 있었다. 왜? 지혜가 물었다. 승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우리 어머니가 날 버렸어. 민우를 선택하고. 그 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왜 내가 구해야 해? 배신이었다. 승호는 오래전부터 민우의 존재를 알았지만 원한을 품고 침묵했다. 지혜는 충격에 무너졌다. 제발, 민우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승호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의 삶이 내 고통의 대가야. 수술은 취소됐고 민우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지혜의 세계가 무너졌다. 장례식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친구들의 위로가 들리지 않았다.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다. 배신의 고통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민우의 죽음 후 지혜는 침묵 속에 살았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승호의 삶을 조사했다. 그는 시골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아내와 아이와 살았다. 지혜는 알았다. 승호의 입양 기록, 어머니가 민우를 선택한 이유 가난 때문에 하나만 키울 수 있었고 승호를 버린 것. 하지만 승호는 그걸 민우 탓으로 돌렸다. 지혜의 분노가 쌓였다. 침묵으로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익명으로 승호의 목공소에 불만을 제기했다. 소문이 퍼지자 고객이 줄었다. 다음으로 그의 과거를 파헤쳐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가 혈연 형제를 버린 사람이라는 편지가 도착했다. 승호의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밤에 그의 집 근처를 맴돌며 창문 너머로 행복한 가족을 봤다. 너의 평화, 내가 빼앗아 마침내 그녀는 승호를 마주쳤다. 시골 길에서. 왜? 승호가 물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가 죽었어. 내 침묵 때문에. 이제 내가 느껴봐. 배신의 고통을. 승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몰랐어. 하지만 지혜는 돌아섰다. 그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승호의 사업이 파탄나고 가족이 흩어졌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그는 고립됐다. 지혜는 승리했지만 빈 껍데기가 됐다. 복수의 대가는 그녀의 영혼이었다. 밤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지혜는 침묵했다. 배신의 고리가 이어진 끝없는 고통 속에서